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6일이죠? 10월 6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불금이죠. 밖에는 뭐 지금 늘 아시겠지만 불화성입니다. 시간은 지금 9시 34분이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미국의 목적이 뭐냐, 연준의 목적이 뭐냐, 왜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냐, 왜 금리를 저렇게 올리느냐, 왜 강달러를 만드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쉽고 심플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참 이건 약간 금융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구조정치적인 마인드로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경제를 움직이는 거예요. 파워를 먼저 알아야 돈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방송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어린 층, 그러니까 뭐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들 또는 그 정도의 어떤 뭐 지식을 갖고 있는 성인도 괜찮겠지만 아무튼 좀 그런 정도의 눈높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저도 만약에 제가 이제 입장을 바꾼 거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상당히 좀 뭔가 세상을 보는 눈이 짧았던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은 상당히 좀 뭔가 선택을 하거나 나중에 뭐 대학을 선택하든지 또는 뭐 과를 선택하든지 그런 걸 할 때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또 부지불식간의 어떤 그런 어떤 멘토링이 여러분들한테 좀 어떤 삶의 보탬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구조정치적인 어떤 마인드라든지 또는 금융 그리고 시사 상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 알게 되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봤을 때 타겟층을 약간 중고등학생이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사실 뭐 청년의 힘이라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청년이라고 하면 뭐 30, 40대를 다 청년이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방송의 방향은 약간 그 정도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미국의 목적이 뭐냐, 미국은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지금 3.25잖아요. 뭐 4.25까지 올린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강달러를 만들고 환율을 이렇게 높이느냐. 오늘도 한 10원 올라갔죠. 1달러에 1,400 아마 10원이 됐을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기나긴 10년 동안의 저금리 상태였어요. 저금리를 통해서 상당한 화랑이 있었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주가도 상당히 높게 올라갔었고 어떻게 보면 주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주식만 한 사람은 다 돈 벌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 동안은 뭐 2008년도부터라고 하면 너무 긴 거고 2008년도 우리가 얘기했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계속 진행되어 왔던 어떤 저금리 기조, 그 저금리 기조가 결국은 경제에 상당한 화랑을 줬지만 또 어마어마한 거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거품을 제거하는 중입니다. 왜 거품이 제거되어야 되냐면 또 다른 성장을 위해서인 거죠. 한마디로 인간이라는 것은 디프레이션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성장이 목표예요. 근데 왜 지금 이 디프레이션을 만드느냐, 인위적인 디프레이션을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죠. 왜 인위적인 디프레이션을 만드느냐, 우리가 디딤돌이라는 거죠. 디딤돌이 있어야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너무 가격한 이제 시간이 화랑의 시대가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났고 그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대심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노동을 하지 않고 내가 자산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
지금 그게 상당히 팽배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뭔가 일을 안 하고 다 개인 투자자를 이렇게 비유하시면 돼요. 전 세계가 뭔가 노동에 대한 개념보다는 뭔가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종을 울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야 이제 우리 일 좀 해야지, 이런 마인드를 지금 국민들한테 가져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100년 전에 파운드가 몰락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 파운드가 300년 대영 제국에서 추락하면서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기능을 상실하고 또 국민들 전체가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50% 정도 이상은 금융 서비스업을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물론 직업이겠지만 기본적으로 금융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모든 국민들이 투자 마인드가 돼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투자 마인드라는 것이 나쁜 것이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뭔가 노동을 하고 잡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 샐러리가 되려고 하고 이런 노동이 있어야 기본적인 산업이 발전합니다. 예, 이 노동이 있어야 산업이 발전해요. 전 국민이 다 투자만 하고 앉았으면은 결국은 서서히 이렇게 가라앉는 거죠, 경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미국에서는 막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조업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다시 리쇼어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어떤 미국 기업들을 다시 끌어들이고, 특히 반도체라든지 제조업, 자동차, 뭐 철강, 그리고 또 순수 금융, 은행 이런 것들을 그 전통적인 산업들을 자꾸 만들어서 다시 미국 경제를 다시 원래 초기의 마인드라 그러죠, 우리가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초심, 경제의 초심을 잃지 않겠다. 미국 산업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제조업이다. 이 부분들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이런 거 설명해 주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몰락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제조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제조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독일 같은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이 잘 안 생겨요. 왜?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져도 공급으로서 수요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을 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나 이런 나라들은 공급이 없는 거예요. 아마 공급이란 것은 엄밀히 게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기준금리도 올리고 자꾸 이렇게 뭔가 너 이제 투자 그만해, 투자하지 마, 투자보다 노동을 해, 자꾸 이런 느낌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일거리가 널렸어.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일자리가 널려 있으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일부러 실업률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왜 실업률을 만드냐면 일자리가 부족하구나. 사람들이 자꾸 일자리가 부족하면 일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을 자꾸 일부러 만들고 자꾸 디프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드네. 자꾸 이런 느낌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노동의욕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목표예요. 제가 뭐 표지에서는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노동의지예요. 사람이 먹고 살기가 힘들면 노동이라는 것이 더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뭔가 막 해서 옆에 사람들이 뭐 부동산으로 뭐 2배 벌었다, 코인으로 뭐 10배 벌었다 이러면 노동의지가 상실돼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자산 시장이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면 개별 개인의 노동의지가 꺾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첫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예요. 지금 이 목적이.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보다 나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풍부한 노동력.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뭔가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약해가는 과정이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상당히 좋아요. 특히 노동 생산성은 물론 떨어지지만 노동량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급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지금 중국이 더 한 수 앞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강달러를 만들어서 소위 해서 이제 경제 블록을 만드는 거죠. 경제 블록.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미국 기업이 중국 가서 막 투자하고 또 중국 반도체라든지 중국 생산품을 미국에서 막 수요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산업을 강화시키면서
중국 산업을 자꾸 쇠퇴시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또 그 분야를 반도체를 타겟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네, 반도체는 지금은 산업의 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석유가 제일 중요한 자원이었는데 지금은 석유나 반도체나 비슷해요.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지금은.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중국이 지금 반도체가 상당히 기술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아예 예봉을 꺾어버리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석유도 필요하지만 반도체가 상당히 필요하고 그 반도체 생산 기술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루트를 막아버리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생산성, 특히 기술력 이런 것들을 차단시키고 쇠퇴시키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경제를 블록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경제 블록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중국을 띄워주려고 했단 말이죠. 왜 띄워주려고 했냐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중국을 상당히 지금 키워줬어요, 미국이.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보니까 중국이 너무 커버린 거를 지금 미국이 알고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중국을 지금 견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경제를 블록화시켜서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수출입이 없어지고 중국의 예를 들면 판매처가 없어져 버리면 그만큼 공급을 생산성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기술력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싶어도 뭐가 팔아먹을 때가 있어야지 그거를 자꾸 연구 개발도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는 수요만 가지고는 중국의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 중국 안에 있는 인구의 어떤 그 눈높이하고 미국 국민들의 눈높이가 어디가 더 높겠어요? 미국 산업의 눈높이가 훨씬 높단 말이죠. 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다 만약에 중국 상품을 팔지 못하고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것도 팔지 못하고 뭐 차 같은 것도 미국에다 팔지 못하고 중국 안에서만 만약에 그 수요를 맞춘다고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전 세계 교육기관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선망하는 교육기관의 80%가 다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있어요. 하버드라 예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다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나오는 그 정도의 눈높이가 지금 중국이 되느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산업이 중국 내수의 눈높이를 맞추면 점점 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노리는 게 그거예요. 그럼 러시아는 뭐냐? 러시아는 어차피 89년도에 이미 무너졌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미국이 이미 한 번 죽였던 나라야. 이미 죽인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는 큰 공포가 없어요. 중국이 1위입니다,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예요. 한 번도 못 꺾어봤기 때문에. 중국을 콧대를 지금 딱 꺾어야 된단 말이죠. 제일 먼저 콧대를 꺾은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45년도에 원자폭탄을 2개 날리면서 일본의 콧대를 한 번 꺾었고 또 한 번 꺾인 게 언제죠? 1985년에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2번째 꺾었습니다. 20년간의 장기 침체가 와버렸죠. 그러면서 일본을 꺾어놔 버렸어요. 러시아는 89년도에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러시아의 콧대를 꺾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만 남았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러시아는 이미 꺾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근데 중국을 꺾기 위해서 지금 모든 생각을 하다가 러시아가 지금 기회를 보다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금 접수한 겁니다.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접수하게 된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 소련이 해체될 때 러시아하고 미국이 약속을 했어요. 러시아에 근접돼 있는 소위 얘기해서 중립국 그 예전에 이제 바르샤바 조약국에 있었던 러시아하고 상당히 친했던 나라들, 헝가리라든지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체코라든지 유고라든지 유고슬라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다 어떻게 하겠다? 건드리지 않겠다. 나토를 확장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빼고는 다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거예요. 러시아는 지금 나토하고 경계를 두고 있단 말이죠. 러시아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서방과 선을 바로 두고 있는 걸 제일 두려워한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 남아있는 게 우크라이나였는데 그 우크라이나마저도 나토에 가입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또 러시아가 지금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이 흑해의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그 항구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하고 이렇게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예전에는 중립국 또는 러시아에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크림반도 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에 가입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러시아가 겁을 먹은 겁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되는 순간
러시아가 바다로 나가는 길이 막혀버려요. 예, 바로 그래서 1914년도에 크림반도를 점령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아예 전쟁을 일으켜버린 거죠. 왜? 마지막 남은 게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한다 만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러시아는 뭔가 미국한테 지금 개기겠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존권을 지금 방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미국이 이미 완승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마저도 미국은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는 이거예요. 야, 우크라이나까지 가져가면 어떡해? 너희들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 정도는 중립국으로 해줘야지. 네가 그걸 왜 나토에 가입하냐 마는 이런 얘기가 왜 나와? 한마디로 미국이 좀 오버한 거예요,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그냥 중립국으로 놔뒀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뭐 젤렌스키나 이런 나라, 젤렌스키 또 아시겠지만 유태인이잖아요. 유태인들이 또 미국과 친하죠. 그래서 사실 이 젤렌스키가 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사실 이게 안보가 오히려 약간 위기가 온 거예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헨리 키신저 박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점령되어 있는 땅 정도는 포기하고 그리고 중립국을 선언해라. 그게 전 세계 평화를 위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핵무기를 쓰겠다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는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빌고 있는 거야. 마치 북한이 동해에 미사일을 쏘면서 시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나 러시아는 이미 아작이 난 나라예요. 미국한테는 뭐 게임이 안 되는 나라들인데 중국은 얘기가 다릅니다. 중국은 잠재적으로 미국하고 한판 붙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제 블록화를 만들고 그리고 강달러를 통해서 전 세계 자금을 미국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중국에 들어가 있는 돈 다 빼놓는 거예요. 지금 다 너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 있는 것들 다 지금 미국으로 돌아와. 이런 와중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중국하고 러시아에 있는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에 있는 것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 땅에서 뭔가 좀 살만한 게 없는 나라. 독일은 뭐 벤츠, 포르쉐 많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가면 살 게 많아. 그래서 굳이 내가 여기 이 유로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를 살 필요가 없어. 근데 영국 파운드는 영국에서 굳이 뭐 살만한 게 없는 거야. 그런 나라들은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파운드가 지금 폭락하는 이유는 영국에 갖고 있는 산업 자체가 부실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산업이 부실하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살만한 게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자금을 지금 미국으로 끌어당기는 중이야. 그럼 중국에 들어가 있는 돈, 러시아에 들어가 있는 돈 다 끌어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경제 블록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그게 가장 큰 이제 목적이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일부러 디플레이션을 만들어서 미국 제조업을 강하게 만들고 미국 국민들의 노동의지를 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절대 이 영국처럼 험행하고 나약한 어떤 국가로서 이게 침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축통화 이 위치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제조업에 기반을 둔 아직도 생산성이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특히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하겠다. 이 목적이 바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이 형세는 그냥 구매치로 나온 게 아니라 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는 거. 그걸 제가 오늘 밤에 금요일 밤 여러분들한테 한 수 가르쳐 드립니다.